나는 좀 공부머리가 없는 게 아닐까? 내지는 내가 공부를 한다 한들 뭔가 바뀔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홀수영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다들 뭐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 봤을 텐데, 뭐 시키지 않아도 또 우리는 놀 거는 다 계획이 짱짱하죠. 네. 공부 계획은 학원 열심히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방학 동안 힘든 거 맞아요. 그냥 학기 중에는 아침에는 학교 갔다, 저녁에는 학원 갔다 라고 하면 방학 때는 그냥 집에서 조금 있다가 학원 간다, 그 정도가 좀 차이인 것 같죠? 네, 차이예요. 그런데 또 뭐 방학 특강이니 뭐니 막 그런 거 있으면 하기 더 힘든 거 맞잖아요. 네, 방학이라고 해서 딱히 많이 또 다르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우리 성적표 나오겠네요. 기말고사 다들 잘 보셨어요? 어쨌든 아마 아예 논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나름 했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 마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본인이 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결과물이 안 나오면 힘든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해줄 말이 있을까? 그렇게 슬픈데, 일단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과제물 내라고 해. 그러면 또 잠 줄여가면서 뭐 대충이라도 끄적끄적 해서 막 아이디어 짜서 뭐 과제 내고, 그래서 그냥 나름 학교 생활 그래도 또 열심히 한 친구들, 혹은 막 잠 줄여가면서 이악 물고 한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다.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르대. 근데 달라요. 뭐 어떻게 해. 다른 걸 다르다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나온 세월을. 그래서 기회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주위의 어른들이나 모두 다 다르니까 좀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힘이 쭉 빠졌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좀 좌절에 빠졌을 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좀 공부머리가 없는 게 아닐까? 내지는 내가 공부를 한다 한들 뭔가 바뀔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반에서 뭐 망했을 때 뭐 전교 3등 하는 친구라든지, 뭐 누가 봐도 저 친구는 항상 전교 1등이야, 이런 친구들마저도 자신의 벽이 있어요. 걔가 벽 있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긴 한데 그들조차도 그 벽을 뛰어넘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막 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나는 공부하고는 멀어. 난 안 되겠어. 그러면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결심도 좀 했어. 그리고 나는 성적을 좀 올리고 싶어. 그랬을 때 뭘 열심히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 역시도 약간의 팁은 있어요. 그 일정이 바쁘다는 말씀을 이제 아까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일정들이 그렇게 바쁜데 과제는 다 언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과제는 학원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시간을 지체해. 그러면
10시 반, 11시 되잖아요. 그때 하는 거죠. 뭐 새벽 2, 3시까지 해요. 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 열성 있는 친구들은 막 밤새서도 하고, 성적하고는 또 무관해. 그냥 그런 프로젝트에 좀 완성도를 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새벽까지 하겠죠. 잠 줄여가면서. 너무 예쁘긴 한데, 그럼 그 다음날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 거야. 그죠? 참, 이거는 뭐 선택과 집중이 또 한때 되게 유행어였는데, 나는 그러면은 뭐를 선택하고 뭐를 집중해야 되나?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수행을 선택하고 과제를 선택한 대신에 학교 수업을 버리는 그런 건가?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어쨌건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현실인데, 그러면은 또 뭐 잠 줄여서 학교 과제는 한다 치면요, 학원 과제는 그럼 언제 하죠? 예. 여기서 또 이제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만나야 되는데, 이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 거는 학교 것대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학교 과제를 해야 되는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원 과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또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은 학원 과제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미 나의 새벽과 나의 밤과 나의 잠은 학교의 과제와 바꿨으니, 그럼 더 이상 나한테 바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학교 쉬는 시간에 했어요. 내지는 뭐 점심시간에 밥 호다닥 먹고 했죠. 라고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 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어? 수업 중에 하겠죠. 선생님 수업을 안 들은 채로. 그러면 이제 걸리는 경우에는 좀 혼나기도 하고 벌점을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안 걸렸을 때 얼마나 좋아?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구박하는 것도 이제 나도 지겹다.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안 걸렸어. 잘 넘겼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 이득인가? 이득일까?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자꾸 근데라고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정말 이득일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 시험 문제 출제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서건 그 내용들을 숨겨놓는단 말이죠. 저는 정말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등한시하는 전교 1등을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요, 저희는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다른데 이번에는 저희가 앞반이거든요. 근데 뒷반 선생님 문제 내실 거라서 저의 선생님 수업은 안 들어도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만의 접하시는 가르치시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교재. 그냥 친구들이 문제를 엄청 잘 풀어요. 그러면 그럼 됐지. 나는 문제 푸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공하시는 부교재도 꼭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친구들, 엄마가 나한테 좌절하는 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그건 좀 치유가 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상심하셨지만 또 나란 존재를 보고 방긋 웃으시면 됐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나를 좀 질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뭐 내지는 야, 너는 정말 아닌가 보다.
스스로한테 그렇게 가혹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벽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오래 보내지 마시고, 아,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벽이 나한테 왔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게 바로 그 벽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혹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죠. 나는 그동안 점수가 나오는 데만 받았어. 나오는 대로만 받았어. 그런데 좀 이제는 좀 좋은 점수 받고 싶어. 이러면 그동안과 똑같다면, 네, 별다른 전략의 변화가 없다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한다면 과정을 바꿔야죠. 네. 그래서 보면 막막한 거예요. 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수업 중에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은 이미 자기만의 루트가 있고 하는 방법을 아는데, 이제 한두 과목, 두세 과목씩은 뭐 만점 유사한 점수나 만점이나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 과목은 내키면 하고 내키면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나 어디부터 손대지? 뭐부터 하지? 학원을 다녀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쯤에서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학원을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를 좀 해줄까 봐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중학교 때 이제 국어 학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수학학원 2군데, 네, 그리고 뭐 과학도 다니고. 여러분 막 귀가 커질 것 같아요. 어디서 어느 파트가 놀랄만한 포인트일까? 학원을 그렇게 동시에 많이 다닌다는 거? 아니면 그랬는데 좀 망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죠. 그러면은 너무 지쳐서 공부를 포기할까? 그거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학학원은 2-3개는 다녔고요. 거의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렇게 막 과목별로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공부를 했고요. 뭐 당연하게 방학 때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할지도 모르는 서울대를 갔고요. 그리고 좋은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박수?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할 거면 그 학원을 다닌 것 자체가 걔가 좀 잘하는 거 네,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케이스 한 가지를 말을 해준 거지. 그리고 2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냥 제가 알기로 저희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 유치원이 상당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 영어 유치원 근처도 안 가봤어. 그리고 영어 학원은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 다녔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또 그렇게 사교육에 눈을 많이 안 뜨면요, 방과후도 잘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방과후요.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뭐 이렇게 너무 막 찌들어서 사는 건 너무 싫어 라고 하면, 물론 어머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가치관도 많이 녹아져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그냥 뭐 학원 하나 정도, 2개는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 수학 정도는 하나씩 그 정도 다녔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또 연대를 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뭐 지금 차이도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그 전자친구처럼 한 친구 중에서 대학을 못 간 친구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얘기들은 왜 한 거야? 왜 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학원을 하나를 다니던, 10개를 다니던, 문제집을 몇 개를 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해야 되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사실은 사람 중에 제가 학생 중에 청각형이 있고 시각형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파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풀이 과정을 봐야지 좀 더 편안한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피드백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면 좀 더 흥도 나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듣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나 바로 저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청각형이라면 듣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러면 그런데 몰아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인강을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청각형이긴 한데 나는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러면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형 친구들, 그런 친구들 꽤 되거든요. 말로 막 설명을 들어. 그럼 뇌가 더 혼란에 빠질 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전달이 안 돼. 그런데 써져 있는 거 읽으면 더 흡수가 빨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문제집 사서 공부하세요. 문제집만 해도 그 성적 안 나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훨씬 중요한 거죠. 문제집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책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난이도별로 또는 과목별로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저는요, 요즘에 어떤 책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책이 제목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 맨 앞에나 맨 뒤에나 펼쳐보시던지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난이도별로도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거를 다뤘나. 그래서 기본 개념 탑재 내지는 심화 문제, 문제풀이 이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주고받고를 하고 싶다. 나는 누군가 옆에서 말 걸어주고 그러면은 좀 그게 흥이 난다.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다. 바로 저거야.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뭐가 있죠? 그러면 과외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새는 1대1 수업이나 소그룹 수업 그런 것도 꽤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셔라.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케이스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게, 네, 성적 오르는데 가장 좋은 거고, 네. 그 또 어떤 거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좀 학원처럼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 관리 측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새는 또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문구류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제가 아주 짧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터디 플래너에 대한 사용 방법 짧게 말씀드리면, 계획은요, 2가지로 짜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지킬 거. 그래서 굵게 과목과 교재 정도 정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까지 다 기록하고 쪽도 기록을 해요.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정말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정말 조금 공부했는데 많이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인지한 순간 한숨 푹 쉬는 거예요. 이 많은 걸 다 언제 해. 그래서
걱정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 내가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또 플래너의 두 번째 순기능 중에 하나가요.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그날의 나를 나 스스로가 되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너 꽤 제법 괜찮아.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근데 너무 힘들면 하루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너무 자신을 혼내지 말아요. 사람이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야. 그러면 X 치지 뭐. X 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래서 계획은 주 5일로 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일을 짜고 남은 이틀에 혹시나 빠졌을 것들, 누락된 것들 있잖아요. 처지는 거. 나 막 3과목 하고 싶었잖아.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두 과목밖에 못했잖아.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못한 과목들 그거 남겨놨다가 이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짐이 좀 내려가겠죠. 그리고 제발 탐욕 좀 부리지 마. 그 계획 짤 때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무진장 많이 막 계속 양을 늘리고 막 역시 나는 대단해 막 이래놓고 결국 계획 짜고 막 밑줄 긋고 피곤해서 쓰러져 잔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획을 짧게 하시고, 대신에 그거를 좀 지키실 때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이악 물고 좀 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나를 정말 담뿍 칭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 좀 있을 거잖아요. 내지는 공부를 내가 9시부터 할 거야. 내지는 11시부터 할 거야. 하는데 그 막상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요,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지난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기본적인 기회마저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허다하단 말인 거죠. 그럴 때 알람 쓰세요, 알람. 그래서 뭐 내가 뭐 월, 수, 금 9시에 뭐 수학을 하기로 했어. 그럼 그때 알람 하면, 근데 알람 하나도 약하다? 저는 3개는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나를 통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알람 제목도 그렇게 하세요. 아예 야 좀 해. 알람 1, 알람 2 징하다, 이제는 진짜 해라. 알람 3 나 너 포기할까? 강력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해서 알람 3개를 5분 단위로 해서 3번째 알람이 정말 울렸을 때는 좀 할 수 있게. 아니,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성장을 하냐. 네, 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쥐어 짜내서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뭐 혼자 얘기하려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시험 볼 때, 왜, 우리가 한글 막 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지. 플래시카드라는 걸 좀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뭐 손바닥만한 카드인데 앞에는 막 사과가 그려져 있어. 근데 뒤에는 글씨가 사과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체크하게끔. 그게 짧게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그 공부에 대한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저희 아이를 시킬 때는 그거랑 유사하게 하려고 카드를 실제로 제작을 했어요. 그게 한문 시험 볼 때는 너무 유용해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처럼 계속 테스트를 보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뭐 한 3개 정도를 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리고 키워드 답에다가 화이트로 다 칠하는 거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탭에 스티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찍찍 치고 톡톡 치면 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너무 유용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첫 방송 때 무조건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어떤 공부를 하던 뭐 내가 외워야겠다.
그럴 때 너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송 또 끝나고 나면 막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 막 보여드리면서 이거 봐 탭이 필요하대. 근데 요즘 또 탭 다 있지 않나요? 없나?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진 않고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우리 또 인강 보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탭이 하나 정도 있으면 도움을 그거는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친구들이 하면 거기에 답을 해주고는 싶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좀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많이 힘든데? 그런 날도 오겠죠? 여러분, 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진짜 갖고 그럴 거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모르면 알아봐서라도 여러분한테 최대한으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고 이래서 앞으로 더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